인간관계 자체가 사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경험해야만 안목도 생기고 내가 조금 사람을 상대하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준 그 사연들 중에 그 애인의 남사친, 여사친 문제가 고민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고민을 좀 다뤄볼까 해요. 좀 더 생생하게 이 고민을 다루려고 지인을 초대했어요. 지인 씨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어요. 애인의 남사친, 여사친 때문에 고민이라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힘든 것 같아요. 하나는 남사친, 여사친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썸이라도 타고 바람이라도 날까봐 이제 그게 그냥 전전긍긍 고민이신 분들 쪽. 또 하나는 남사친, 여사친하고 뭔가 이렇게 뭐 바람을 필 것 같은 문제는 아닌데, 아니 내가 싫다는데 애인이 내 말을 무시하고 굳이 저렇게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나는 없는데 그냥 애인 혼자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속상한 거.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서운한 거. 그런 쪽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크게 이 두 가지로 고민이 나뉘더라고요. 지인 씨 한번 오늘 나와 계시니? 지인 씨도 연애할 때 이런 고민을 겪어보셨나요? 아유, 많았죠. 아유, 눈물이. 아이고, 예. 이거를 말하자니 내가 좀 쪼잔해 보이고, 또 말을 안 하자니, 그건 싫고, 싫은데 말하기가 쪼잔해 보일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살해 적임자분을 지인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 고민이 되게 워낙 일반적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연애 관계의 핵심은 나도 너만 만나고 너도 나만 만나겠다는 1대1 독점 관계. 그리고 어느 한 시기에는 너와 나의 1대1 독점 관계라는 이 계약이 성립돼야지만 커플 관계 유지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남사친, 여사친은 계약 관계에서 어긋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말하긴 좀 치사하고 쪼잔해도, 그러니까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우리가 모든 연애 관계, 부부 관계, 사랑하는 관계는 나만 예뻐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사랑은 나만 예뻐해줄 때 성립하는 거지, 여러 명 중에 그 중에 하나인 나도라는 거는 사랑은 아닐 거예요. 뭔가 다른 이득이 있으면 몰라도. 당연히 나만 사랑해달라고 해도 되는데 당당하게 요구하기 어렵고 상대가 정말 안 들어줘서 너무 괴로우면 사실 내가 헤어질 수도 있죠, 이 관계를.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거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헤어지지 못한다면 자기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인의 남사친, 여사친 문제가 정말 힘든데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상대방한테 이걸 요구하지 못하고 있고, 또는 상대가 정말 안 들어주면 내가 이 관계를 깰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가 정말 사랑을 원할 때 그것을 좀 요청하기 힘든 사람인가, 누가 좀 나를 부당하게 대해도 내가 좀 잘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거나, 누가 나를 좀 존중하지 않아도 그냥 좀 묵묵히 넘어가는 사람일 확률이 좀 있어요. 그 점을 조금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너무 애인의 남사친, 여사친 때문에 힘들다면 혹시 내가 너무나 예민하게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나, 그 점도 조금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사랑 중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퍼뜨린 피아 멜로디가 그 책에서 그러거든요. 상대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난 관계 욕구다. 그것은 굉장히 이제 관계에 장애물이 된다. 때론 너무나 예민하게 애인의 모든 주변인들을 간섭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떻게 지인 씨 조금 답변이 됐을까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맞아. 굳이 친구인데 뭐 어쩌겠냐라고 하면은. 남사친, 여사친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대 파트너 입장에서의 이야기군요, 이거는. 네, 맞아요. 그치. 그들의 심리가 또 궁금하기도 하지. 그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만나봤을 때는 남사친, 여사친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오래된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 거야. 베프여서 그 소수의 몇몇의 남사친, 여사친을 소중히 생각하는 경우였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정말 자기 애인한테 공개하고 함께 만나고 그 애인한테 자신의 그 소중한 남사친, 여사친의 관계를 이해시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애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와 다른 문제에 있어서 애인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애인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픈 것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인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소중한 사람을 마음 아프지 않게 이해시켜야만 내가 나의 편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더 애정을 주고 나를 더 아낄 수 있게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노력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경우는 소수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얕고 넓게 낯선 남사친, 여사친들을 두는 경우였는데요. 제가 그분들하고 되게 많이 했던 작업은 이분들은 좀 깊은 친밀함에 대한 좀 불편함?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애인으로 두고 확정 지어도 될까? 아직은 아닌데? 내가 벌써 그렇게 진지하게 할 마음은 없는데 라는 좀 떠다니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좀 어떤 마음인지 알 것도 같아요. 내가 벌써 누구를 이 사람이야 하고 한 명을 확정지어서 가기에는 좀 불안한 거예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배신을 당했던 경험이 있거나 뭐 그런 분들로 추정은 되는데요. 그렇지만 인간관계는 또 우리가 상처를 받더라도 진지하게 가봐야 우리가 배워집니다. 내 한계도 보이고 내 깊이도 보이고 상대의 한계도 보이고 상대의 깊이도 보이는 거거든요. 인간관계 자체가 사실 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경험해야만 안목도 생기고 내가 조금 사람을 상대하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얕은 관계를 반복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번 도전해 보셔라. 우리는 닻을 내리고 누군가와 함께 머물러서 함께 모험을 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신을 조금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남사친, 여사친 문제에 대해서 그럼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뭐 결국에는 우리는 관계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모든 게.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나? 내가 이 정도로 내 감정 조절을 못하나? 자기로서 상대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관계 문제는 자기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자기를 키워야 되는 거죠. 제가 하는 모든 영상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흘러가지 마시고 단단하게 꾹꾹 현실을 누르고 꾹꾹 발로 디디면서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